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짙은 미세먼지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주변 나라에서 유입된 대기오염 물질들이 정체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요. 이 당분간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 장시간 외출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중에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우리 동네 대기 정보 어플이 대표적인데요. 각 지역별로 측정소에서 측정하는 대기 정보를 보다 빠르고 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등의 이 실시간 정보와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자치단체별로 이 지역별 대기 오염 측정소를 추가해서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문자로는 생활 속의 유용한 어플을 함께 공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문자 키워드는 땡땡 앱 추천해요. 네,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제 주변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어플이랑 간단하게 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는 가계부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먼저 오늘 문자 키워드에 대한 짧은 생각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자주 쓰고 있는 어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좋아하는 글이나 포스팅 같은 거를 모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했는데 이 어플을 쓰고 나니까 매일 해야 될 운동을 알려주고 그래서 자기 관리에도 도움이 돼서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쓰는 어플은 땡땡마켓이라는 어플인데요. 자취생들한테 참 필요한 어플인 것 같아요. 남이 쓰던 거를 싼 값에 살 수가 있거든요. 참 유용한 어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국가가 선택한 기준에 의한 미세먼지 상황을 알려주는데 그거는 WHO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것보다는 좀 완화된 기준이어서 이 어플은 더 그 기준을 선택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알고 또 제가 아침에 마스크를 챙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어떤지 알아볼 수 있는 어플도 있고요. 운동 어플 또 중고나라 그런 중고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어플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네요. 또 문자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샵 1991번으로 받고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물도 준비해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첫 번째 소식은 이 전라북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코너죠. 전북에 살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전라북도 군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을 마당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전북에 살다 주인공은 군산의 마당발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소리는 잘 들리세요? 다들 안녕하시죠? 우연히까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신비로워 보이죠? 보실 시간이 없으시겠죠? 업무가 많으시니까. 괜찮습니다, 못 보셔도. 오늘 반가웠고요. 어디에 계시던 누구와 계시던 행복하시고 무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게요. 뿅! 깊은 샘물 같아요. 네, 우리 앵주 씨보다 친절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만인의 여인이에요. 앵주쌤 사랑합니다. 전북에 살다. 오늘의 주인공 군산의 마당발이자 친절한 앵자 씨로 통하는 김앵주 씨입니다. 눈 빠질 뻔했어요. 기다리느라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꽃은 햇볕이, 사람에겐 미소가, 그리고 앵주 씨에겐 남다른 친절이 필요하다는데요. 그 시골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항상 웃어야 되고 막 친절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실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항상 친절하지만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친절하고 싶은 생각에 공방을 가득 메운 다양한 작품들 모두 그녀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포카트도 있고 네킨아트도 있고 캘리그라피, 페인팅, 조각 꽃꽂이, 프리저 보드, 캔들 한 가지 종류만 해도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도 있고요. 자격증만 무려 20개 이상을 보유한 앵주 씨.
그 시작은 말이죠. 시댁 갔다가 지나가다가 샵을 보게 됐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것도 자세히 보니까 안에 가구의 그림이 그려졌는데 저거를 배우면 아기를 키우면서 하기 굉장히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침 거의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루에 한 13-4시간 가까이 해가지고 전문가 과정을 초급부터 해가지고 100일 동안 해서 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예대전에 입상도 하고 그때 당시에 너무 쏟아 부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그림 그리고 싶었나 봐요. 그때는. 근데 여기를 보면 쭉 보면은 들어간 입구가 좀 안아준다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들어갈 때 음파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10년 전 결혼과 함께 군산에 온 앵자 씨.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군산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그녀인데요. 여기가 여기예요. 딱 이 자리.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위로를 주는 곳. 오늘도 자연이 주는 쉼을 얻습니다. Hey baby, what's going on? You lost control and you lost your tongue. 그녀가 있는 곳엔 언제나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기 팔에 바람 들어가신 분들 이러고 여미면 바람이 덜 들어간 게. 오늘 봉사에 같이 그림 그리시겠다고 해서 칠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따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덩어리지지 않게만 그냥 펴바르시면 되거든요. 기다려요? 네. 기다려주세요. 1년에 한두 번 벽화 봉사를 나서는 앵자 씨. 올해는 밋밋한 중학교 담벼락이 캔버스가 됩니다. 여기는 흰색 칠하신 위원님이 칠하시는 거예요. 얘는 몸뚱이 흰색으로 칠하고 갈색은 다른 걸로 칠해야지. 지금 안 말랐으니까 마르면 이렇게 칠하신다. 그녀가 벽화를 그리게 된 건 9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뭐를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시작한 게 벽화였었고 이제 봉사도 많이 해가지고요. 1년에 한두 군데씩은 꼭 그리는 것 같아요. 경암동 철길마을, 지곡동 공원 등 그녀는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벽화로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고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번 생은 글렀지만 그림은 수정할 수 있어요. 손길이 섬세한 남자야. 다 그릴 때마다 다 좋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특별하지만 그중에서 특별한 벽화를 하다고 하면 여행하고 봉사를 결합해서 한 볼런토 벽화가 천사벽화가 제 기억에는 좀 많이 남고 의미도 있고 벽화를 그리게 되면 혼자 그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될 수도 있겠고 시민들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분들과 추억을 공유할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아서 벽화를 계속 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손길은 담벼락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보통은 스케줄 없으면 안 보일 때까지는 해요. 근데 오늘은 수업이 있는 날이라 동네 문화마을 그 수업 있는 날이거든요. 땅거미가 내려앉은 저녁. 그녀의 발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그녀는 페이스 페인팅 수업을 합니다. 봉사의 뜻이 있는 사람들의 요청으로 시작됐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쉬운 종류의 아이들이 쉽게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려볼 거예요. 오른쪽, 왼쪽. 보세요.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를 주고 라인을 주고 끝나요. 체리를 더 그려야 되려나 봐. 하나만 그렸대요. 아, 수업할 때 좀 집중해. 뭔가 봉사리를. 그거 블랙 우선은 제가 즐거워서 하는 게 좀 크긴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강의 프로그램을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하면 또 가르치면 그것도 보람도 있고. 이렇게 살짝 끝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쁘다. 너 이름이 뭐니? 앵주지? 앵주 해줄게, 인가. 매일 뭐 사랑해도 써였으면 더 좋았을 것을 사랑을 안 넣으신다고 좀 더 배우면 사랑해드릴게요. 저도 웃기고 서로 웃으면서 이게 또 통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에너지를 얻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가르치는 선생님도 배우는 학생들도 기분 좋은 밤이 무르익어갑니다. 다음 날 근대 역사 박물관을 찾은 앵주 씨. 이곳에도 그녀와 인연이 남다른 장소가 있다는데요. 바로 수유실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살면서 공공시설에 꼭 필요한 공간이라 여기며 이곳의 인테리어를 담당했죠. 항상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물관을 아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의견들을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고 아이들 친화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동네 문화카페 거기서 페이스페인팅 강좌를 개설했거든요. 오시는 어머니들이 이걸 배워서 봉사활동을 지역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박물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관람객들이나 또 하시는 분들이나 어떻게 호흡이 돼가지고 어떤 감동적인 분위기라든가 또 애들도 좋아하고 좋을 수 있잖아요. 그녀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분식집이 있는데 거기 밥도 먹을 겸 또 이모도 볼 겸 뭐 좀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뭐 어디 먼저 줘? 어디 구? 아니 뭐 준다고 먹어야죠. 어디 구하고 잡채하고 뭐 떡볶이 우리 집 뭐 네 가지밖에 없는데. 뭐 아무 데나 주세요. 네. 이 소스에다가 이거를 해가지고 약 올려. 사람들 맨날 방문할 때 이래요. 이거 페인트 다 칠하고 나서 그림 없으니까 좀 황하죠? 서운하지. 그 손님들이 어머 그림 없어졌네. 작년에 왔던 손님들은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게 이모 말도 못하고 나한테 그려달라고도 얘기도 못하고. 아 바쁜데 그날이라도 바빠서 죽겠는데 언제 뭐 그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뭐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그려. 그럴까 이모? 그려. 왜 국물을 이렇게 쓸데없이 맛있게 만들어갖고 왜 그냐고. 이건 좀 그런 것 같아. 못난이 삼형제는 그때 우리가 그렸던 것처럼 3마리 그리고 3개 이거 참 잘났어요 하고 옛날 포스터거든요. 그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괜찮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게 벽이 보수되면서 앵주 씨가 애써 그린 벽화 그림도 사라져 못내 아쉬웠던 어르신. 다시금 멋진 벽화를 선물합니다. 아이고 진짜 잘 그렸네 앵주 씨. 지난번보다 더 멋있다야. 아유 애썼네. 제가 느끼는 건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 노력은 했잖아요. 제가 잘 그리기 위해서 잘 사는 사람들한테 배우러 다니고 계속 노력을 했으니까 그 선천적인 것보다 노력하는 거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도 그녀의 그림은 군산의 한 켠을 채워줍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공예 작가로 군산 곳곳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앵자 씨. 군산을 향한 그녀만의 꿈이 있다는데요. 사람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설명을 해주면서 저만의 관광 코스를 만드는 게 제 목표긴 해요, 사실은. 차에다가 딱 내면 되고 2층 버스에서 안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친절한 앵자신 것 같습니다. 영상만 보는데도 유쾌함이 느껴지고 또 재주도 참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군산은 벽화로 유명한 곳이 정말 많은데 그 중심에 있으셨던 분이 바로 앵주 씨였네요. 앞으로 군산에 가서 벽화를 보면은 앵주 씨 얼굴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으로 군산의 여행 전문가가 돼서 2층 버스를 타고 또 여행 코스를 운영해보고 싶다고도 하셨는데 저희도 그 2층 버스를 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소식 잘 봤습니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땡땡 앱 추천해요.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아이들 사진이나 또 이렇게 셀카 많이 찍는 분들은 네. 이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카메라 잘 나온 이 셀카 어플리케이션으로 찍은 잘 나온 사진이나 잘 찍는 비결 같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어플 이용자거든요. 유진 씨는 그러면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많이 쓰나요? 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당연히 많이 쓰고요. 또 요즘은 사전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씁니다. 맞춤법이 조금이라도 고민이 될 때 저는 바로 체크를 하는 편인데 여러분께서도 쓰시면 참 좋은 어플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밖에 요리 어플이나 인테리어 어플 같이 취미에 따라서 또 자주 사용하는 어플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떤 어플을 추천하고 싶으신지 문자로 함께 나눠주시죠. 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지금 수확이 한창이라는 제철 열매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각종 요리에 더해져 색다른 맛의 변신도 뽐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남 신안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만물이 익어가는 수확의 계절 가을. 천사의 섬 신안에서는 제철을 맞은 신비한 열매가 붉게 익어가고 있다는데요. 우리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을 마성의 붉은 열매를 찾으러 함께 떠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신안군 팔금면. 공기 좋고요. 주변에 바람 살랑살랑하고요. 나뭇잎들도 알록달록하게 변해가는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하면은 독서의 계절, 낭만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이 수확의 계절을 빼놓으면 섭하잖아요. 이 가을에만 찾을 수 있다는 열매를 찾으러 이곳 신안에 왔거든요. 과연 어떤 열매를 수확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으러 가보실까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한 팔금면 원산마을. 이곳에서 신비한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다 해서 찾아왔는데요. 제철을 맞아 알알이 붉게 물든 오늘의 주인공의 정체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어머니 이 동네에 벼만큼이나 실하게 익어가고 있다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뭐예요? 예, 구지뽕이요. 구지뽕 저기서 작업하고 있어요. 여기 가면은. 거기 가면 돼요? 예,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마을 어르신을 따라 신비한 열매를 찾아 나선 이나은 리포터. 탐스러운 결실이 나무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농장하는 열매 수확으로 한창 분주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몸에 좋다는 열매가 있다고 해서 이곳 신안까지 왔는데 예. 그게 뭐예요? 꾸지뽕 나무입니다. 몸에 좋다는 그 가시 있는 나무 꾸지뽕 열매 지금 따고 있는데요. 꾸지뽕이요? 네. 직접 채취에 나선 이나은 리포터. 모양새가 닮은 뽕나무가 부러워 굳이 뽕나무로 불린다 하여 꾸지뽕이 됐다는데요. 효능만큼은 어느 열매보다도 으뜸인 최고의 열매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게 뭐예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라고 몸에 그 면역력이 좋고 당뇨에 좋다는 거예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좋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과즙이 팡팡팡 산딸기 같은 맛이 나네요. 네. 우리 신안 꾸지뽕은 이제 바닷가 근처에 이제 자라고 있으면서 운동약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천사의 섬에서 나는 청정 지역에서 나는 신안 꾸지뽕 열매죠. 꾸지뽕 최대 주산지인 신안. 특히 해풍을 맞고 자란 신안 팔금의 꾸지뽕은 강렬한 색을 가지고 있는 만큼 꾸지뽕 특유의 풍미가 뛰어나다는 말씀. 열매는 물론 잎과 줄기까지 단 한 군데도 버릴 것이 없는 건강 열매입니다. 와 정말 따도 끝이 없어요. 이 꾸지뽕 천국인데 이 꾸지뽕은 이 수확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예,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초까지 땁니다. 아니 저는 이 꾸지뽕 따시는 분들이 미남 미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아버님도 이래서 피부가 좋나 꾸지뽕 많이 드시고? 예, 꾸지뽕을 거의 한 10년 넘게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와 진짜? 예. 꾸지뽕이 이런 효능이 있군요. 여자들한테는 특히 어디에 좋아요? 부인병, 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면역 강화에 아주 탁월합니다. 예로부터 여성의 묘약이라 불리던 꾸지뽕. 구인병 예방과 함께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 효과와 항암에도 탁월. 그만큼 전국 각지에서 신한 꾸지뽕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는데요. 수확을 하는 대로 소비자들을 만날 준비에 들어갑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딴 꾸지뽕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냉동 창고에 보관을 하는 거거든요. 꾸지뽕 열매가 빨리 이렇게 물려서 냉동 창고에 보관을 하지 않으면 곰팡이 피기 때문에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따면서 몰래 먹긴 했지만 제대로 좀 저도 좀 맛 좀 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럼 저희가 준비해 놓은 거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고생했으니까 맛 좀 볼게요. 사시사철 신안 꾸지뽕을 맛볼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되게 많네.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왔는데 또 꾸지뽕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신안군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수 있을지 연구 개발하고 또 이제 농업인 지도를 하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꾸지뽕 소금이랑 이제 잼, 크런치, 호떡 이렇게 4가지 상품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꾸지뽕 소금부터 꾸지뽕 잼, 크런치, 호떡까지 꾸지뽕을 좀 더 다양한 식감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제품들인데요. 나은 리포터의 젓가락이 향한 곳. 꾸지뽕 호떡, 과연 그 맛은? 꾸지뽕의 향이 확 올라오는데 이거는 근데 피에다가 넣는 거예요? 아니면 고명에다 넣은 거예요? 네, 저희가 이 반죽에다가 꾸지뽕 퓨레를 섞어가지고 만드는 호떡이에요. 이번엔 바삭바삭한 맛이 일품인 크런치를 맛볼 차례. 과연 꾸지뽕과 크런치의 만남은? 제가 평소에 초콜릿을 되게 좋아해서 많이 먹는데 이 꾸지뽕 크런치는 초콜릿보다 한 2배는 더 단 것 같아요. 굉장히 달콤하면서도 바삭바삭거리는 게 계속 손이 가네요. 그럼 왜 이곳에서 이 꾸지뽕을 가지고 이런 가공식품을 만드는 건가요? 네, 이제 꾸지뽕이라는 이 작물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보다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안한 음식으로 개발을 해봤습니다. 꾸지뽕 가공식품에 이어 이번엔 꾸지뽕의 맛있는 변신이 시작된다는데요. 제가 아침부터 어르신 따라서 꾸지뽕을 너무 열심히 땄더니 배가 고파요. 어떡해. 제가 오늘 꾸지뽕으로 힘이 불끈 날 수 있도록 맛있게 요리해드리겠어요. 첫 번째 요리는 바로 꾸지뽕 돼지갈비. 천연 재료로 이루어진 양념장 준비해 주시고요. 갈비에 잘 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간장, 땅콩, 다진 마늘과 함께 오늘 요리의 주인공 꾸지뽕 원액까지 넣어주시고요. 갈비에 꾸지뽕 양념 맛이 깊게 배일 수 있도록 2시간 동안 담가 놓습니다. 네, 다른 양념들은 거진 비슷한데요. 이 꾸지뽕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역류 자궁이 더 많고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돼지갈비 하나 만드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원래 맛있는 것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 만큼 맛도 끝내줍니다. 드디어 꾸지뽕 돼지갈비가 빛을 발하는 순간. 잘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꾸지뽕 돼지갈비. 아니 안 먹어도 냄새로 다 알겠네. 이 달콤한 향이 올라오는 게 이 꾸지뽕의 향이죠? 네, 꾸지뽕이 이제 익어가면서 여기 재웠던 꾸지뽕의 그 성분이라는 향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더 달콤하고 향긋한 향이 납니다. 아삭아삭한 샐러드와의 환상적인 궁합.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꾸지뽕 돼지갈비 완성. 드디어 어머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이 꾸지뽕 돼지갈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미 향으로 맛을
다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제가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지뽕 양념장으로 조려낸 꾸지뽕 돼지갈비. 어떤 맛일지 감이 오지 않는데 고기와 꾸지뽕의 만남, 그 맛은? 기존의 돼지갈비는 되게 질기거든요. 네. 근데 얘는 되게 부드럽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 꾸지뽕 돼지갈비를 재우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왜 그러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비법은 이 꾸지뽕 열매 즙으로 들어가는 그 비법밖에 없어요. 얘를 빼잖아요. 그러면 평범한 맛이 돼요. 네. 그 꾸지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네. 오, 너무 신기하다. 다음 만나볼 꾸지뽕 요리는 밥 반찬으로 딱인 꾸지뽕 새우장. 몸에 좋은 온갖 재료와 함께 비밀병기 꾸지뽕 소스까지 함께 넣고 불에 졸여주세요. 이렇게 졸여낸 간장을 식혀준 뒤에 싱싱한 새우까지 붕덩 넣어주면 쫄깃하고 오동통한 새우살과 꾸지뽕의 만남. 밥도둑의 자리는 내가 접수한다. 아우, 쫄깃쫄깃한 것이 손에서 느껴지네요. 너무 맛있는데. 기존 새우장이랑 뭐가 다르냐면 얘는 꾸지뽕이 들어가 있어서 달콤해서 기존 새우장은 이것만 계속 먹기에는 못 먹어요. 근데 얘는 가능할 것 같아요, 밥 없이도. 네, 그리고 비린 맛을 잡아줘서 비린 향 맛이 하나도 안 나요. 맛있는 꾸지뽕 요리. 배부르게 먹었다면 이번엔 꾸지뽕 디저트로 입가심할 차례. 현대인들의 식사 대용으로도 안성맞춤인 꾸지야끼와 개운한 꾸지뽕 차 한 잔의 여유까지. 자꾸자꾸 손이 가는 꾸지뽕. 오늘 너의 매력에 제대로 빠진 것 같아. 우리 신안 꾸지뽕 드셔보니까 맛있죠? 최고, 최고. 앞으로도 우리 신안 꾸지뽕 많이 사랑해주세요. 알알이 무르익은 건강 열매 꾸지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붉은 빛깔에 반하고 맛에 또 한 번 반하는 신안 꾸지뽕. 올가을 꾸지뽕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신안에서 만난 맛도 만점, 영양도 만점인 꾸지뽕. 가을엔 뽕 중에 뽕, 꾸지뽕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이 꾸지뽕 요리로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겨보세요. 신안은 꾸지뽕이 최고야. 네, 굳이 뽕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는 꾸지뽕. 이름이 좀 재밌는데요. 잎이나 줄기에도 귀한 영양소가 많아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느 식물들과는 달리 잎, 줄기, 열매 순으로 귀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잎이나 뿌리는 말려서 차로 마시고요. 또 열매는 즙으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을 때 기관지나 호흡기 질환에 좋다고 하니까요. 겨울철에 많이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소식에서도 몸에 좋은 요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이 되는 음식, 약선 요리의 매력에 빠져보실 시간인데요. 피로회복과 아이들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지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건강식을 찾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하셨네요. 예, 스트레스와 그 피로를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건강식이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스트레스도 없애고 건강도 찾는 일석이조의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건강한 몸과 마음이죠. 한 끼 식사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약선 요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약선 요리는 안 만들고 어딜 가시는 거예요? 이 바구니 들고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예, 동과를 따러 갑니다. 식당 뒤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면 최만순 박사의 보물창고, 텃밭이 숨어 있습니다. 텃밭은 저게 우리가 로컬 푸드라고 하죠. 제가 필요한 재료, 야채들을 전부 다 야채, 약재들을 갖고 가져 하는 겁니다.
텃밭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가지, 상추와 같은 채소는 물론 당귀와 황귀 등 평소 보지 못했던 약재들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낯설어도 너무 낯설다. 설마 이게 바로? 이 오늘 메인 재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무 같기도 하죠. 동과는 호박의 한 종류로 부기 빼기에 좋아서 한약재로도 사용되는 채소인데요. 손수 키워낸 신선한 식재료로 만드는 약선 요리. 캐고 따고 준비하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요즘 같은 이제 늦가을이 되면은 사람들이 피곤하다, 피곤해 지친다, 일에 업무에 능력이 안 오른다 이랬을 때 또 스트레스 받는다. 일단은 기운이 화기가 올라가죠. 건조한 기운 때문에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고추, 마늘, 파, 생강, 허브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화기가 올라가서 각종 스트레스를 받는 이 화기들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대소변으로 배출해주는 작용을 여기서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과와 오리고기는 몸의 열을 낮추고 몸속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질병과 부종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 있는 재료들이죠. 물이 있어야 기운이 돌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위에 화기가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 않는 거니까 돌려주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아주 기가 막힌 궁합의 음식이 되는 거죠. 오리탕을 끓이기 전 먼저 오리의 잡내를 잡아줘야 합니다. 텃밭에서 캐온 허브와 함께 끓인 후 체에 걸러주고 나머지 재료들을 한데 넣어 한 번 더 끓여줍니다. 스트레스 팍팍 풀어줄 매운맛 채소들도 함께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약선 음식, 동과 오리탕이 완성됐습니다. 맛을 한번 보입시다. 얼마나 맛있게 됐나. 자, 고기하고 국물하고 해서 간이 맞나 한번 맛보세요. 동과도 아주 맛있게 잘 익었다. 스트레스가 확 풀려지는 것 같습니까? 최선임 박사. 네. 간이 딱 맞습니다. 맞았어요. 맞았나? 만든 사람도 와하게 만드는 동과 오리탕의 맛. 그런데 두 박사님들은 자주 먹을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쌓일 겨를이 없겠어요. 이거 음식 하느라고 스트레스 팍팍 받았는데 다 내려가 버렸다. 선생님 화를 내신 적이 없으시겠어요? 왜 화를 맨날 내지요? 맨날 내니까 그거를 삭히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거지. 나는 아마 내가 남보다 더 화기를 더 많이 낼 거예요. 여기서 잠깐!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스페셜 메뉴. 이제는 무슨 요리 만드는 건가요? 아이들의 성장 촉진과 맛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건강한 충무김밥을 만들 예정입니다. 먼저 강황가루를 넣은 물로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당귀, 황귀, 감초를 넣은 물에 메추리알을 졸여주고 소화를 도와줄 브로콜리는 소금과 황설탕으로 간을 해줍니다. 알록달록하게 변신한 재료들을 꼬치에 꽂아내면 건강한 충무김밥 완성!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지? 네, 그럴 것 같아요. 한 입에 쏙 들어가서. 한번 먹어봐야지. 이렇게 먹으면은 밥 먹지 않은 애들도 아주 잘 먹겠다. 야. 색깔도 이쁘고. 아이들 체력 증진에 좋은 건강한 충무김밥과 어른들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동과 오리탕.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오리고기하고 동과를 넣어가지고 탕을 끓였습니다. 각종 이제 향신료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 스트레스를 밑으로 내려줘가지고 대소변으로 배출을 해주는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피부라든가 오장육부를 안정을 시켜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메추리알 같은 경우는 계란보다 영양가가 엄청나게 높지만은 또 고대부터 노화 방지에 최고입니다. 또 애들한테 성장 발육에도 최고라고 각종 문헌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수천 년 된 우리의 검증된 음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힐링할까 하는 고민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약선 요리로 배 든든하게 채우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매콤한 음식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매운 음식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또 성장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 메추리알 김밥은 강황가루를 넣어서 밥을 짓고 황기와 당기를 함께 넣어서 메추리알 장조림을 만드는 게 비법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한 번쯤 만들어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북 포항의 바다로 떠나보겠습니다. 포항은 지금 짜릿한 손맛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초보자들도 즐길 수 있다는 바다 낚시의 묘미 함께 만나보시죠. 바다에서 즐기는 짜릿한 손맛. 초보 낚시꾼도 양손 무겁게 돌아올 수 있는 황금 어장이 있다. 오, 무겁다. 히트! 가을바다의 낭만과 참맛을 직접 낚아올리는 순간 당신도 도시어부. 가을바다를 100% 즐기는 방법. 포항을 여행하는 색다른 방법. 바다낚시 체험을 떠나볼까요? 요즘 매일같이 북적북적한다는 그곳. 바다낚시 핫플레이스로 초대합니다. 밤인지 새벽인지 알 수 없는 컴컴한 시간. 바다낚시 체험을 함께 떠날 오늘의 도시어부 도전자는 누구? 요즘 뭐 낚시의 메카, 선상 낚시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바로 이곳 포항 영일만항인데요. 현재 스코어 바로 보자. 6시 3분이고요. 도움은 아직 트지 않았습니다. 초보 낚시꾼이 어떻게 낚시를 배우는지, 뭐가 이렇게 재미있어서 다들 낚시를 하는지 오늘 제가 제대로 알아볼게요. 핫플레이스는 맞다고 하니까 궁금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손만 낚으러. 춥다. 초보 낚시꾼 영석 씨. 바다의 참맛을 즐기기 위해 이른 새벽 어둠과 추위를 뚫고 영일만하게 도착했습니다. 바다 낚시를 즐기기 위해 평일 새벽부터 많이들 모였죠. 오늘 삼치 낚시를 할 건데 요 바늘 보면 되게 날카로워요. 바늘이. 삼치 이빨도 되게 날카롭고요. 낚시할 때는 항상 안전에 주의하면서 옆 사람들하고 신호 잘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낚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석 씨의 도전 종목은 삼치 루어 낚시. 저기 삼치. 네네. 요즘 철인가요? 어때요? 삼치 요새 삼치는 한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해서 이제 최철이죠 이제. 오, 그래요. 아니 뭐 요즘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낚시하러 오시고 삼치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잡혀요 그러면? 오늘은 또 나가봐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고기가 엄청 많이 나왔죠. 보시면 이런 쿨러 엄청 잘 나올 때는 이런 쿨러도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고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보셔서 알겠지만 복장부터가 이미 저는 벌써 낚시인 민간인입니다. 예. 이런 초보들도 할 수 있나요? 초보들도 물론 편하게 이제 간단하게 간섭 받고 이렇게 하시면은 뭐 초보들도 손쉽게 이제 삼치를 다 낚아낼 수 있습니다. 듬직한 선장님의 말만 믿고 초보 낚시꾼 영석 씨도 부푼 기대를 안고 바다로 출발. 선장님만 알고 있는 삼치 황금 어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매력이 있길래 새벽잠을 설치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일단은 고기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작은 잔챙이보다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낚시이기 때문에 광어나 삼치 같은 큰 어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사이즈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낚시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메카네, 그죠? 그렇죠. 드디어 선장님이 선택한 포인트에 도착. 하나 둘 낚싯대를 바다에 던져놓고 입질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요. 정말로 큼직한 삼치를 낚을 수 있는 걸까요? 히트! 히트! 우와, 대단한데요? 정말로 큼직한 물고기들이 하나둘 쉴 새 없이 낚여 올라옵니다. 낚시는 기다림이라고 누가 그랬던가요? 포항에선 아닙니다. 낚아 올리기 바쁜 팔운동에 가깝죠. 왔나라
단전 넣어라. 사만 넣어라. 사만 넣어라. 이것이 뭡니까? 이게 더 유명한 삼치입니다. 삼치. 예. 손맛이 어때요? 손맛은 그야말로 짜릿짜릿하죠. 아니, 어떤 기분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저희는. 뭐라 그럴까?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기분. 첫사랑을 만날 때? 예, 그렇습니다. 예. 첫사랑에 실패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했죠. 아, 성공하셨구나. 야. 이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낚시하는 기분이 사실 예. 저는 아직은 좀 춥거든요. 예. 그거 좀 많이 좋지만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마음이 예. 이제 붕 떠갖고 낚시를 하니까 네. 추운 거 이런 거 다 잊혀지죠. 예.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무슨 맛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낚시는? 눈맛, 손맛이죠. 예. 이 정도 황금 어장이라면 초보 낚시꾼 영석 씨도 낚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 눈맛, 손맛이라는 거 직접 느껴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초보 낚시꾼 영석 씨의 삼치 낚시 도전기가 시작됐습니다. 배울 수 있겠죠? 당연히 배울 수 있죠. 예, 이게 뭐 초보자들이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낚싯대를 잡기 전부터 뭔가 좀 준수해야 되는 수칙이나 규칙 같은 게 좀 있어요? 루어 낚시할 때 보면 바늘이 되게 날카롭고 크니까 요 바늘만 항상 주의해가지고 낚시하시면은 뭐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아,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본인도? 네네, 본인하고 옆에서 날라오는 것도 항상 주시하고 예. 이렇게 낚시하시면 뭐 크게 다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이게 던지면 돼요? 네, 던져도 되고 바로 밑에 깔아앉혀도 되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열심히 감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삼치는 그 물고기 중에 동체 시력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체 시력이 빠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빨리 감아줘야지 얘네가 따라오면서 이게 진짜 물고기인지 판별을 못하고 순간적으로 딱 무는 거거든요. 아, 찌가 아무리 빨라도 냅다 와서 그냥 그렇죠. 물어버리고. 배운 대로 미끼를 던지고 열심히 감아보는 영석 씨.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남들은 던지기 무섭게 올라오던 삼치가 자취를 감췄다? 니네 혹시 초보 낚시꾼 알아보는 거니? 그런데 잠시 후 재민 씨 왔구나. 재민 씨, 재민 씨 어디 있어? 재민 씨 여기. 재민 씨. 재민 씨 일로 와, 빨리 와. 어디 있어? 재민 씨. 여기. 재민 씨. 오, 재민 씨. 재민 씨. 와. 올리고 오헤이. 우와. 야. 발등이 너무 넘쳐. 야, 이 새끼야! 그치. 감독님 이름 불러가지고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민! 이게 따라오다가 재민 씨 하잖아요. 재민 씨! 아, 나 미치겠네. 계속되는 초보 낚시꾼의 도전에 삼치도 감동한 탓일까요? 아니면 재민 씨 이름을 그만 불러서일까요? 드디어 영석 씨도 하나 둘 삼치를 낚아 올립니다. 왜 그러냐면 쭉 떼기다 놨다가 쭉 떼기다 놨다가 탁 잡는 재미가 썰썰합니다. 이야, 솔직히 저는 기대 안 했거든요. 초보자한테도 잡혀주네요. 그렇죠. 초보자도 손쉽게 이제 잡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다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그냥 몸만 오셔서 간단하게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낚시 나도 한번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낚시하고 조금 더 친해지는 법, 낚시 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법 궁금하시죠? 그것도 한번 잠깐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도 바다 낚시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보 낚시꾼을 위한 꿀팁! 삼치 낚시에는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요? 선상에서 삼치를 잡는다. 어떤 물건들이 필요할까요? 예, 우선 우리 동해권에서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삼치 루어 낚시입니다. 삼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칠고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낚싯대도 좀 강하게 쓰는 게 좋죠. 길이는 한 6피트, 7피트 정도 파핑대를 많이 씁니다. 파핑은 이렇게 펌핑을 하는 낚싯대거든요. 그리고 릴은 기존 쓰는 3,000번, 4,000번, 5,000번 거의 살 수 있고 미끼가 중요한데 미끼는 메탈 종류를 많이 씁니다. 60에서 한 80g 정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낚시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다 낚시에 푹 빠진 사람들. 아름다운 동해 바다의 풍경은 덤이고요. 짜릿한 손맛은 해본 사람만 아는 거겠죠. 해가 뜨기도 전에 출발을 했지만은요,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아이고 피곤해 하던 것이 오고 나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요, 즐거움이 많이 남네요. 11월까지는 삼치를 즐기실 수 있고요, 12월부터는 볼락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손맛을 느끼고 싶다 하신다면은 올겨울 포항으로 오세요. 포항 동해바다 황금어장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행의 즐거운 추억이 되기도 하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 바다 낚시. 여러분도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포항에서라면 가능합니다. 네, 저는 아직 이 낚시의 손맛을 잘 모르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본 이 바다 낚시 즐기는 분들을 보니까 낚시의 손맛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도 새벽부터 바다를 찾는 게 바로 그 손맛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지금 딱 제철이라는 삼치가 올라오는 양을 보니까 또 재미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이 삼치는 12월까지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바다 낚시 관심 있는 분들은 포항으로 한번 떠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땡땡 앱 추천해요였습니다. 어떤 문자들이 와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90님, 사진 어플 추천합니다. 귀여운 스티커는 물론 아이의 얼굴과 제 얼굴을 뒤바꿔 찍는 신기한 기능도 있답니다. 아, 저 토끼 제 갤러리에도 있습니다. 갤러리까지 있나요? 그럼요. 네, 저도 저거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 네. 저렇게 되면은 조금 더 색다른 사진을 찍게 되니까 맞습니다. 추억도 더욱더 신선하고 2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얼굴 바꾸기 기능을 이용하니까 어느 순간 가족들이 다 같이 웃고 있는 그런 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아버지와 나의 모습을 찍게 되면은 20년 후에 내 모습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요. 또 같은 사진으로 한 장 찍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뒤바꿔 놓는 사진 찍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정말 추억도 2장이 되는 거고 이 사진 즐거움도 2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진 어플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서 가족들이랑 웃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0064님. 전주 시내버스 어플 추천합니다. 버스 도착 시간뿐만 아니라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도 있어 다른 앱은 필요가 없어요. 시간 아껴주는 앱 강추 보내셨습니다. 지금 사진 보니까 26분 52초 후 도착 예정 적혀 있는데 사실 저렇게 뜨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요. 오히려 또 이제 기다리는 시간 같은 경우는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커피 마시고 가고 싶은데 이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지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버스 어플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친구들과 한 15분 정도 간단히 이야기 나눌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맞습니다. 한 3분 전, 2분 전에 정류장 가게 되면은 이 집으로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또 특히 더울 때와 추울 때 이 어플리케이션 보고 5분 정도 더 몸을 녹이고 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으니까 참 생활에 유용한 어플인 것 같습니다. 네, 건강도 챙겨주고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도 아껴주는 버스 어플리케이션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9177님, 몇 년째 쓰고 있는 가계부 어플인데요. 소비 패턴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반성만 하고 소비를 줄이진 못한다는 게 함정. 그것이야말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죠. 저기 지금 보시면은 2018년 10월에 수입과 지출 부분이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쓰신 건가요? 네,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 어플을 쓴 적이 있는데 항상 지난달 소비가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비슷하게 식비
소비가 항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 이 절약을 하려면 음식을 덜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보니까 이 선물 부분이 16.8%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네. 우리 9177님은 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돌아오기 때문에 절대 의미 없는 소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돌아오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소비 몇 부분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알뜰한 소비하세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417님. 아기가 있는 집엔 열 체크하는 어플을 추천해요. 아이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열 관리 비법을 알려주는 어플이랍니다. 네. 아이들이 아플 때 사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엄청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이런 어플이 하나 있으면 든든하기도 하고 또 걱정을 덜어주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집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우리 아이가 아프면은 얼마나 걱정이 크겠어요. 그렇다고 아이가 이제 내가 지금 열이 몇 도라서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아파요. 이렇게 말도 못하고요. 맞아요. 그런 말 못하는 아픔을 고민을 해결해주는 이 어플이 있다니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웬만하면 설치 한번 하셔가지고 네. 꼭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269님. 헬스 운동 어플 추천합니다. 운동량과 식단 관리를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어플. 하루 걷기 목표를 달성했다는 알림이 오면 뿌듯하답니다. 네. 근데 이 헬스 운동 어플이 저에게도 적용이 될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운동할 시간이에요 하고 알람이 오면 왠지 그냥 무시를 해버릴까 봐 걱정이에요. 네, 스스로를 못 믿겠어요. 아니요. 유진 씨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요? 이 헬스 운동 어플 꼭 설치를 하시고요. 전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문단에 가장 이 핵심이 왔는데 하루 걷기를 완료했다는 이 알람이 오면은 정말 이게 행복하다고 하는데 네. 작은 성취를 평소에 많이 할수록 일상생활에서 더욱더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네. 제가 어디선가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취가 계속되면은 다이어트에도 훨씬 효과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런 게 유지가 만약에 성공이 됐다, 한 달 정도 유지가 됐다. 나에게 작은 선물 하나 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까지 또 덤으로 얻으실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6090님, 0063님, 9269님 세 분입니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전주시가 전주시 공식 블로그에서 활약할 시민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기자단으로 선발되면 여행과 문화, 또 일상, 정책 등의 다양한 주제에서 우리 전주시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모집 기간 다음 달 18일까지고요. 전주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모집 공고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한옥이 아름다운 집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 교동가온과 함께합니다.